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방콕에서 설전을 벌인 지 20일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협정 놓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35분 만에 회담이 끝났다고 하죠.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슈 진단에서는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상했던 바이기는 합니다만 한일 두 나라 입장차를 별달리 좁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제 회담과 지난 3주 전 회담 또 성과, 결과 이런 것들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네. 서로 자기 주장만을 얘기하는 평행선을 긋고 말했죠. 우리는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하는 안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주장만 한 점은 3주 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미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래 우리가 추후 협의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걸 보면 이제는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컸었는데 시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그랬죠. 중국이 할 일이 있다면 나설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외교적인 언사죠. 사실 동북아 국제 질서 체제에서 한미일 안보 체제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굳이 한일 간의 관계 회복에 나설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은 전형적인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교적인 언사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중국도 사실은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사 문제에 보면 특히 이제 37년 중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아주 중국을 하수하게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중국이 뭐 이런 상황에서 일본 또 한국을 중재하라고 그렇게 나서겠다. 그건 외교적인 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좀 유사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국 언론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 건데 이게 외교적인 수사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과거에서부터도 계속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똑같은 경험을 식민지 지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의 태도는 이렇게 이제 과거사 인식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이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 같은 걸 완전히 이제 포기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대국다운 면모를 예전에 이제 그 주울레 시절에 과시를 한번 했죠. 그다음에 이제 걸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 네. 이게 이제 이제까지 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우리 측의 의견을 물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카드는 꺼내 보이지 않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원래 이제 지소미아가 협상 의제로 등장한 것은 7월 1일 왜 이제 세계 품목에 대해서 개별 심사제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7월 4일 3일 만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한일 일본의 수출 규제의 출발인데 사건 진전이 한참 이루고 난 다음에 등장한 이슈가 바로 지소미아 이슈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따라서 일본은 가급적이면 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지 요 새로 들어온 이슈는 한국의 바기닝 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간만 보고 그다음에는 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소미아에서 하게 되면 수출 규제 철회는 기대도 하지 마라 하는 얘기거든요. 아, 바게닝 칩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부가 이게 사실 24일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23일 밤늦게라도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방향의 결정이든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르면 오늘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오늘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NSC가 잡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소미아 연장을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은요. 요새 이제 나오는 걸 쭉 이제 소위 말해서 컨텐트 어널리시스라고 발언 수위를 네네네. 이렇게 보면 지소미아는 연장을 할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뭐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이 논조 자체가 처음에는 뭐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철회할 것처럼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그렇고 최근에 이제 존 볼튼 그 미 국가안보 보좌관 방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크 애쉬턴 그 국방장관 왔었잖아요. 예. 그때 한미일 간의 그 전략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주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소미아를 이런 건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이걸 지금 폐기로 나가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맞대응하자라는 얘기 같은데 일본이 이제 어제 미래 대화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그렇게 이번에 뭐 철회하겠다, 폐기하겠다 이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수 이거 바다로 방류할 것이냐 우리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또 우리가 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관심도 좀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냐 이 카드가 지금 한일 간의 갈등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바다 방류 문제는 일명 바다라는 게 국제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도 쓰고 상대방도 쓰고 이게 그렇죠. 오염 흘러가면 그러니까 이런 국제 공공재 측의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이슈를 제기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한일 간의 갈등이나 수출 규제 철회에 이걸 목적으로 쓴다면 대번 들어잖아요. 저 바게닝 칩으로 저거 쓰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국제 공공재 문제인 방류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되 이것은 공공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 말 안 들으면 이거 계속 흘릴 거야? 이러면 감정만 상하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놓고 그러면요, 그건 별개의 문제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게 이런 문제는 협상을 많이 해본 분들이 이제 지혜가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24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시한이 오고요. 그리고 28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조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왕 취임식도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8일 날은 이제 일본의 이제 시행령 세칙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우리를 배제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한일 관계를 한번 보면 그동안 인접 국가인 만큼 역사적으로 접촉도 많고 사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국 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순차적 게임 이론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예. 일명 시퀀셜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미래 관계도 현재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순차적 게임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좋은 이퀄리브리아는 뭐냐면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되게 되고 이런 사건은 이번에 우리 결정이 다음에 한일 관계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이 이번에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가할 때 먼저 가하긴 했지만 그 전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고 우리가 다시 일본도 배제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즈 게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문제 자체가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9월, 10월쯤에는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이게 9, 10월이 어떤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또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개입 시점을 그때 시점으로 볼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정책실장으로서 지금 책임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1+1+1이거든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해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제를 만들어서 9, 10월 달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입하겠다라는 의도를 포함한 게 아닌가. 제가 해석하면 그 그러니까 정도. 상황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때쯤 개입할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발아서 유일하게 해결이 장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좀 중재에 나선다면 일본이 또 미국에 잘 영합하는 속성을 보이니까 갈등이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중재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까요? 두 가지 요인이죠. 첫째는 미국이 이제 대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심지어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보수적인 데서도 민주당 새 후보한테 트럼프 붙으면 전부 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온 신경이 재선에만 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내 사정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의 전후 처리를 할 때 일명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 원칙이 무배상 원칙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옛날에 베르사유 조약 때 독일이 당한 뭐 아주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게 해서 독일이 나중에 히틀러를 등장하게 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일본을 무배상 원칙으로 끌고 갔는데 몇 년 전에 이 재미 일본인들이 우리가 옛날에 징용해서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잘라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개입하면 한국 그러게 앞뒤가 안 맞게 이게 앞뒤가 안 되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극 나설 수도 없는 두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말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외교적인 용어하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용어하고는 이제 많이 구별이 되는데요. 네. 창의적인 해결 이게 전형적인 외교적인 용어예요. 예.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1+1+1 일본 기업, 한국 기업 플러스 한국 정부도 기여를 해라 하는 게 창의적인 해결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라. 그것도 정부가 기여하는 걸 내놔라. 그동안 우리가 일본이 10억 엔을 했는데도 우리 위안부 재단도 파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 창의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조금 삐딱하게 해석하자면 숙이고 들어와라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해석할 수 한국이 이제까지 1+1만 제시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 한국 정부 더 내놔. 이건 비즈니스 용어고요. 아까 얘기한 건 외교 용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광노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